종점 변경 논란을 대하는 정치권의 수준이 점점 실망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역술인 천공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주민들이 그게 문중 땅이 있다, 또 새로운 땅이 있다, 또 지역 토우들과 여러 부동산들과 과거에도 여러 번 다녔겠다. 최근에 뭐 막말로 온다면 천공이 지난 5월달에 양평에 오셔서 한 20명과 식사를 하셨어요. 천공 올해 5월달에 오셨는데 땅 얘기를 훔친다, 뭐한다. 그런 분들만 떠도 양평에 굉장히 민심이 이제 흉흉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유언비어든 아니면 뭐든 이제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이제 소문이. 천공이 와서 식사도 하고 갔다, 땅도 둘러보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황당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원희룡, 원주 원씨다. 원균의 후손이다. 자, 원균은 어떤 사람이냐? 임진왜란 당시 7천량 해전에서 왜군에게 대패한 졸장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원씨 종친의 관계자는 다릅니다. 계파 자체가 다르다. 원 장관이 원균 장군 후손이란 건 틀린 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순신에 빗대고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는 원균이라는 그 졸장을 빗대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버렸습니다. 김종혁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모습을? 대한민국의 정치가 얼마나 천박해지고 있는지를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군수라는 분이 나와갖고 5월달에 그 천공이라는 분이 뭐 왔다 갔다. 네. 아니 그분이 5월달에 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땅은 저희가 알기에는 1980년대부터 선산으로 구입하기 시작했던 거고 마지막으로 구입이 2015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와서 왜 양평을 방문했다는 건지 도저히 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요. 기시감이 많이 들어요. 기시감이요? 뭐냐면 네. 올 3월 달에 저희가 그 당대표 경선을 할 때 네. 울산에 있는 김기현 대표 땅을 놓고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양이원 의원인가가 TF팀을 만들어서 무슨 거기에 1,800배가 땅값이 올랐다느니 뭐 떼부자가 됐다느니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셨어요. 네. 민주당에게 묻고 싶어요. 그 TF팀 조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때 조사 결과를 보면 그 김기현 대표의 땅은 사실상 지하로 그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가 변동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선동만 하다가 네.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다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렸거든요. 저 이번 것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것도 처음에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반박하는 논리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14건이 변경됐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그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 네. 이건 IC가 아니고 JCT다. 여러 가지 반박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가 국정조사하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예요. 네가 알아서 우리가 네 스스로 죄를 규명할 때까지 입증 책임이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입증은 네가 해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현대 형법 체계에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는 네. 하다못해 원균 나오고 이순신 나오고 천공 나오고 민주당 제발 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희화하고 천박하게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로 과학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뭐 김종희 의원님이 뭐 여러 얘기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라고 봐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왜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는지 그 근거를 제대로 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 김동연 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재부 장관도 하고 오랫동안 경제부총리를 했던 분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얘기하는데 이번에 시점과 종점에 대해서 한 55% 이상이 바뀌는 노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할 사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냥 갑자기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를 좀 지적하는 거고
정부 여당이 지금 내놓는 걸 보면 이제 본질을 흐리는 쪽으로 해서 어떤 호도를 좀 계속 가고 있는데 네. 실제 이 내용 보면 윤석열 정부 인수위 출범 이후에 이 용역에 착수됐다는 게 다시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용역 착수하고 나오고 있고 윤수위가 착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원희룡 장관 임기 동안 진행되고 이 수정안이 나왔다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밝혀야 되는.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얘기를 하는 거고 경기도의 이제 협의 공문 내용을 보면 종점 바꾼 것을 숨기고 양서면을 종점으로 기재한 내용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그러면 국정조사 사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지금 다른 쪽으로 흐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한 용역업체가 제시한 내용도요. 지금 국토부가 원래 뭐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다. 그 양평군이 제안해서 이 종점안이 변경됐다는 얘기를 처음에 얘기하다 그것도 아니고 용역업체가 해서 이 종점 변경안이 나왔다라는데 용역업체 내용을 보면은 팩트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걸 보면은 훨씬 더 아래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것들을 보면은 실제 국토교통부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강상면으로 결정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네. 이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 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런 무리한 결정을 했는지가 이번 내용의 핵심인데 그 핵심을 지금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본질을 회도하는 쪽으로 자꾸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거를 네.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양금 의원님. 죄송합니다. 본질을 벗어나서 지금 그 천공 이야기까지 하는 건 사실은 민주당이고요. 제가 팩트 체크를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그 도로나 이런 것들이 바뀐 게 24건 중에서요 14건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게 도로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이후에 실제 실시 설계 과정에서 15%의 예산이 넘어서지 않으면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근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팩트는 그 지금 양서면으로 가고 있는 노선만 확정이 됐는데 그곳에 있어서 주민들이 양평의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본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나들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이거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희룡 장관 때에 이것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에 3월 달에 이것에 대한 조사를 타당성 조사를 새로 시작해서 용역을 맡겼고요. 그리고 인수위 시절이라고 하는데 이 인수위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여러 가지 팩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신이 일타 강사로 변신해서 팩트 체크를 해줬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영원히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치 공세, 거짓 선동 그동안에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특히 원희룡 장관 하에서는 되지 않는다. 양평 주민 여러분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요. 거짓 선동의 오염덩어리를 치워야만 이 길이 갑니다. 지금이라도 최적의 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저도 하고 싶습니다. 자, 25분 동안 유튜브 녹화 방송을 공개했고 그 25분 내에는 여러 가지 팩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일일이 반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민주당이 강화 IC를 요구했고 그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문정부가 해당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예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내용이 일단 담겨 있긴 합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시는 게 본질이 빠졌다. 네. 갑자기 왜 바뀌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다 사실이 아닙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2018년 문재인 정부 있을 때 국토부 보고서에 보면 네. 지금 바뀐 안과 같은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그게 그 예타를 통과할 때는 양서면으로 바뀐 안으로 예타를 통과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2021년 4월 달에 정동균 군수하고 최재관 지역위원장이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바꿔야 된다. IC를 만들어야 된다. 강화 네. IC를 만들어야 네, 네.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노선을 변경하자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2022년 1월 달에 국토부가 이런 논란이 계속되니까 야, 그럼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용역 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용역업체 2군데가 형성됐습니다. 네. 이거는 대선 치르기 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2개 업체가 2달 동안인가 조사를 해서 5월 달에 안을 낸 거예요. 네. 보세요. 그 이전에 이 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싸고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동안 국토부 보고서가 이미 지금 안과 비슷한 거를 냈었고 그다음에 예타에서는 양서면으로 가는 걸 냈지만 계속 문제가 민주당에서도 문제가 돼갖고 국토위에서도 논란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는 선거가 치르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아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민주당이 이걸 정쟁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타 통과해서 시점과 종점이 바뀐 14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건이라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려고 하다가 반박 이론이 막 나오니까 그다음에 발을 빼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국정조사합시다. 네. 물타기 하자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 이재명 저도 얘기 대표가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목소리를 듣고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바꾸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왜 바꾸었는지 밝혀야 하겠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 자랑하며 대장동 설계자임을 자처한 이재명 대표님,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 국정조사는 조자령에 헌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진 기자님,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 주장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이제 칼을 빼들었으니까 이제 물러날 수는 없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뭐 사실 여태까지 이제 팩트가 나온 것 외에도 네. 사실 민주당에 불리한 사연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뭐 양평 군수라든가 전 군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진짜 뭐 대통령이 뭐 일부러 처가에 뭐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어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연이 다 지금 대부분의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도 이제 일리가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일지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사람들이 보기 편하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런 것을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끌어가려는 국정조사, 사실 국정조사는 중요한 일이면 해야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이제 언론에서 이제 뭐 취재한 것만 봐도 이제 팩트가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조사로 지금 또 이제 전국을 이런 식으로 끌어가겠다라고 대표가 직접 저렇게 본인의 위기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민주당이 결집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좀 민심이 좀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무책임한 것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아니 우리 김종혜 선배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권세진 기자도 뭐 얘기하는데 정쟁을 누가 끌고 간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언론 잘 들어보세요. 아니 네. 들어보세요. 언론 보도 이제 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을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의혹 제기가 되니까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 한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이 예타 예비 타당성뿐만 아니라 이런 국책 사업이라는 것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사업이고 그러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상세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언급이 없었다가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이거 백지화하겠다 얘기해놓고 뒷감당 안 되니까 저렇게 일타강사 나와가지고 나오고 있고 실제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거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정쟁화시키고 민주당 탓으로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천적인 문제를 누가 제기한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한 걸. 원희룡 장관이 삼선의원에다가 제주도지사까지 한 번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단체장에서의 이런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내놓고 공론의 과정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숨기다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니까 뒷감당 안 되니까 갑자기 백지화했고 그걸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이런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왔고 그러면 핵심이 제가 그러잖아요. 이 문제가 왜 누가 결정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야 되는 거고 이런 국책사업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조 8천억 사업을 무슨 뭐 그냥 어느 날 하다가 어느 날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거부터 조사를 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히면 되는 겁니다.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에 임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짧게요. 짧게 하는데 저는요 국정조사 하시지 마시고 그냥 원희룡 장관하고 두 분이 맞짱 토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뭐 있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텔레비전에서 생중계하면서 조목 그렇게 시간 끌 게 뭐 있어요? 두 분이 한번 해보세요. 한 분도 두 분 다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 얘기 나오니까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뭐가 급이 다릅니까? 원희룡 지사가 나이도 많으시고 대통령 후보로 그 경선에까지 나왔던 분이고 또 굉장히 공부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급이 다르다는 얘기는 본인은 계속 대통령과 나를 왜 안 만나죠? 나하고 맞짱으로 만나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가 그럼 토론합시다 그랬더니 그거는 뭐 급이 안 맞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국민들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원희룡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 놓고서 그 끝까지 한번 토론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개적으로. 원 장관과 이 대표의 토론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국토위에서 원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법사위에 볼 때 한동훈 장관 두고 야당 의원 설전 벌였던 모습 아마 이번에 그대로 연출될 겁니다. 어떤 얘기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서 또 뭐 서로의 공방을 우리가 좀 지켜볼 텐데 얼마나 잘된 현안 질의가 될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봐 드릴 내용이 양서면으로 지금 원안으로 민주당이 돌아가자 강화 IC를 만들 때 L자가 될지언정 양서면으로 종점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땅에 전 양평 군수의 땅이 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이철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전 양평 군수 자기 부인이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라며 변경안 반영이 가능하다 생색냈다. 그 다음에 변경안이 올라간 것이다. 이것을 검토 단계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뒤집어 씌워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금 의원님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속도로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IC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IC를 만들어야 되니까 강화면에 IC를 만들겠다. 그렇게 변경하겠다고 전 군수가 민주당 출신의 군수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면서 자기 부인이 김정숙 여사하고 친분이 있다. 이런 사실을 동문이다. 과시하면서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니까 내가 이걸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한 데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여기서 답은 뻔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 강화 IC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데 가만히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을 두 번을 건너야 돼요. 네. 일자형으로 하게 되면 강을 두 번을 건너게 되면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이 일자형을 하게 됐을 때 한 개의 마을은 거의 이 마을 자체가 굉장히 초토화되다시피 해가지고 마을 전체를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변경안을 찾는 과정에서 아마 컨설팅을 준 거고 컨설팅에서 이런 변경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안다면 사실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자체가 네. 굉장히 문제가 많고 사실 정치적 공세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원희룡 장관의 국토위 현안 질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